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기록을 날짜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월 20일, 100년 전에 기도를 사칭한 사기꾼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상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보면요. 10월 초순에 처음에 스페인 독감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오는데 신문 기사로는 이 당시 나옵니다. 그래서 강계서부터 서울로 쭉 전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산, 서울 이렇게 오죠. 그러다가 10월 중순 들어와서 갑자기 사망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파가 막 확 급속도로 번지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독감이 악성으로 변한다. 재발은 위험하다. 그래서 사망자가 급증한다. 뭐 이런 표현들 쫙 나옵니다. 그리고 변증과 병발을 조심하자.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10월 하순경에 와서는 완전히 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창궐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 이제 공기로 전파된 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후를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기로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아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계속 번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11월 초순까지 이제 지방까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그거를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랬다가 11월 8일이 돼서야 비로소 서울은 조금 종식되는 것 같은데 지방은 여전합니다. 지방도요. 중소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가고요. 중소도시에서 다시 소도시도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결 모양 같이 이렇게 돼서요. 여기가 좀 줄어들면 시골은 더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와서는 이제는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져요. 너무나 사망자도 많아지고 아픈 사람들 경제가 다 마비되다 보니까 물가가 폭동이 되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뭐 폭동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추수를 못 하니까 당연히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미국 상황인데요. 이건 독감의 종두법이라고 해서요.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가 나섰던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서 그거를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 주사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제 지금도 이게 사용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11월 이제 21일 날에는 이제 시골이라기보다 중소도시죠. 강릉과 강화는 더 왕성하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오늘 11월 22일 날 기록을 보면은 이제 지방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직은 서울은 줄어들고 지방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 낫는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2일 날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오네. 기도는 이제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독감을 고친다고 돈을 먹은 중놈.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스페인 독감을 고친다고 돈을 먹은 중놈. 스님도 아니고 중놈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황해도, 연백군, 강서사. 지금도 있는 절입니다. 여기다 꽤 큰 절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한데 어쨌든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강서사에 있는 승려 홍순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런 자가 홍순익이라는 사람이 요새 관원의 허가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관청에서 허가를 얻었다고 이제 뻥을 친 거예요. 하고 뻥을 치면서 각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같이 연운이 부조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60가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갑자년, 뭐 을미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해에 연운, 그 해에 전체 운세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안 좋을 때, 더에게 이제 역병이 많이 든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좀 강조가 돼요.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고요. 여름은 여름답게 더우면은 괜찮은데,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별로 안 춥잖아요. 그러면은 역병이 돌아있고, 여름이 여름다워야 되는데 여름이 별로 안 덥다. 그러면 그해 가을에 역병이 돌아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육식가다 운기법으로 봤을 때 연은 그해 운세가 안 좋을 때, 그러면은 그 운세가 이제 별로 매끄럽지 않다, 고르지 않다 하면은 역병이 돈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너 사주 봤을 때 어떤 사주가 되니까 너는 더 치성을 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물론 이게 추정입니다.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연운이 부조해서, 연운이 고르지 않아서 스페인 독감, 유행성 독감이 치성, 이렇게 왕성할 때에는,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 너는 특히 사주에 화기운이 많으니까, 숙기운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겠죠. 이제. 불전 공양. 불전이 이제 부처님 앞이죠. 불전에 공양을 잘하면 만병이 구축은 이제 몰아낸다는 얘기죠. 모든 병이 다 치생이 된다. 뭐 사실은 뭐 이걸 이제 다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정성을 들이면 좋아지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그렇다고는 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사칭을 하고 개성군에 있는 송도면 또 지정, 송도면 지정이라는 그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혼동이 될까 일부러 한문을 좀 넣습니다. 여기 이제 요걸로 설명할게요. 지정, 북본정, 정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뭐 송파구, 관악구 이래서 구라고 뭐 구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송도면에 속한 이제 지정, 그 북본정, 고려정, 고려사람이 많은 사람 나오죠. 옛날 이제 고려정 이런 데 기타 촌락으로 출몰해서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사취한 사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적당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너무 많이 사취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홍순익은 체포돼서 체포 취조 후 검사 분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검사 본국, 이제 분국은 이제 더 좀 본부는 아니고 이제 지방청 셈이죠. 경찰청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는 이제 지방 어디 이런 검사 분국으로 압송되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이 이제 아프고 힘들으면요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거는 당연해요. 우리가 입시를 앞두거나 또 누가 아프거나 또 이렇게 되면요 조금만 더 어떻게 해줬으면 어떻게 더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게 많이 발생되는 데는 열악한 동네에 많이 생깁니다.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도 보통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할 때는요 점집 잘 안 가요. 교회나 성당 잘 안 가요. 절이나, 그죠? 그런데 내가 뭔가 안 되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점집을 가거나 뭐 성당을 가거나 절에 가거나 교회 뭐 이렇게 하잖아. 교회를 가거나 또 아니면 또 어디 뭐 또 다른 또 종교를 가거나. 왜? 내가 바라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의 기도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적당히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미 삼아서 뭐 복권을 산다. 그럼 뭐 한 5,000원치 사서 그냥 재미도 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뭐 몇십만 원치라든지 그 거액을 투자한다. 자기 생활비에 전액을 투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재미로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 그냥 다른 사진, 적당한 성의를 표시하는 건 좋은데, 지나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항상 과해진 문제가 됩니다. 뭘 하더라도 적당한 비용은 듭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아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심이 끼게 되거든요. 지나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생겨요.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이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요. 연운, 60가짜로 따졌을 때 그의 운세의 족환조가, 운기법으로 따졌을 때 족환조가에 따라서 역병이 좌우된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게 씨가 먹혔다.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사실 또 통용이 됩니다. 다만 그걸 이제 악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약한 마음이 된다.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약한 마음이 되면요. 당연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서 끌고 나가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끌거나 사취를 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운다.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진짜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적당히 하고 하면 좋은데, 제대로 인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용도로 쓴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도 돈도 적당, 수수료 정도면 좋은데 엄청난 고액을 사취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의 수준이면 좋으나 너무 과하면 탈이 나더라. 라는 거를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서나 정성과 사업의 차이는 참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이건 이제 논란의 소지는 있죠. 어느 선이 적당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 그럼 우리는 아이가 아플 때 후 불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안아줘요. 그러면은 아이가 진짜 안 아파져요. 그걸 우리는 그냥 심리적 효과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로 신체적인 접촉이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뇌에서 진짜로 진통물질이 나오고요. 항생제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럼 그것이 상처를 작용해서 통증이 줄어들고 상처가 빨리 암원을 해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전에 사람이 아플 때 진짜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가 필요한 이게 아니라 진짜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정 부분. 물론 심한 상처면 안 되죠. 근데 가벼운 거라도 적당한 정도는 가능한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요. 한약을 쓸 때도 그래요.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한약을 주는데, 같은 체질에. 근데 진짜 한약을 진짜 정성껏 복용하고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낫고요. 에이, 하거나 그냥 시큰둥하거나 별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은,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약발이 달라요, 진짜로. 저는 실감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절함에 정성이 있는 건 필요하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하더라도요, 정성 있게 하는 거하고 적당히 하는 거 다르거든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서 악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지. 정성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표현을 마지막에 정성과 사업의 차이는 해도 물음표를 전하는 기준이 애매하죠, 사실은. 어느 선이냐. 이런 거는 이제 영원한 논쟁거리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런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11월 22일의 기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